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중국이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를 국제 외환 거래에서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육해상 실크로드인 1대1로 프로젝트를 수립해 중국의 우호국들을 만들며 점차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잇따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도와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1대1로 구상지지 동참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며 녹록치 않은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이기겠다고 밝힌 중국이 다시 한번 방향성 없는 정책으로 큰 굴욕을 맛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탈달러를 지향하며 국제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바꾸겠다던 중국이 제대로 망신당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정신을 못 차리며 방황하고 있어서인데요. 올해 5월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지더니 7월 초 들어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27위안대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인 겁니다.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비 더 많은 위안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보통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탈달러 기조와 국제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바꾸겠다는 것을 고사하고 화폐 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달러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늘자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거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중남미에 위치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위안화 무역 결제를 확대하기로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달러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며 패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자국민 통제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방역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방역 정책을 해제했음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의 수출 성적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수출이 감소하며 위안화 가치 추락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자국에서마저 달러 패권에 맞서기 전에 위안화 가치나 유지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6월 말 기준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25위안을 넘어서자 황급히 시장 개입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초에는 위안화 환율이 7.3위안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무려 7.3위안을 돌파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달러당 7위안을 기준으로 외환시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에 도달하거나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인 위기관리 대응에 나섭니다. 한국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듯이 중국에서 이 수치를 돌파하면 전반적인 대내외 경제 환경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화 환율은 방역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0월에도 달러당 7.3753위안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던 자금을 회수하며 위안화 가치가 폭락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 신들린 경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위안화 폭락의 단초가 되었던 방역 정책이 해제되며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으며 올해 초 6위안 아래로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중국을 저버렸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5월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위험 수준에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컸는데요. 또한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기며 중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체력 중 하나인 내수시장마저 죽으며 자국 경제 상황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취업 전선에 나올 대학 졸업 예정자만 1,15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위안화 가치 폭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이후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섰는데요. 이에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미국을 따라 통화 긴축 정책에 나서며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로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경제 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 버블이 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세계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금리를 인하해 위안화 가치 폭락에 신호탄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고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위험 회피를 하려는 수요가 폭증해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어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꺾겠다고는 했으나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남에 따라 경기 부양책 이외에는 내놓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도합, 우리 돈으로 약 320조 넘는 자금이 이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올해 1분기에도 100조 넘는 금융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여 중국의 앞날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의 이유로는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통화로 환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환전을 해 추후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위안화가 계속해서 폭락한다면 현금을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중국의 금융 자산을 팔아 환손실을 줄이겠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략으로 보여 위안화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과 함께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처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350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무역 흑자가 이어지며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난해에만 45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를 처분한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심지어는 위안화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 얻은 돈으로 자국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부채 상환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러시아가 위안화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기색이 역력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전선을 꾸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달러의 힘만 느낀 채 처참한 패배만 맛보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는 위안화를 보유하지 않고 내다 팔아 얻은 시세 차익으로 자국 재정에 보태어 사용하니 양국의 협력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자국 경제가 시진핑의 폭정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니 위안화의 폭락을 막을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했으나 오히려 위안화 폭락만 부추긴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북한이랑 비슷하네. 어지간히 답 없는 나라라니까. 정말 한심한 나라야. 시진핑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 공산 국가에 알맞은 경제 상황이지. 중국이 빨리 몰락해서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어. 중국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너무 많으니 말이지. 나는 중국이 사라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온다니까. 이제 중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 분명해 보여. 또 회복이 불가능하겠지. 중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니 말이야. 이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가 스디슨 패배를 맛보게 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큰 힘